안녕하세요, 솔로몬 부스입니다. 오늘도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보시는 분들이 좋은 책을 찾으셔가지고 읽어보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나비클럽에서 보내주신 책이고요. 김세화 작가님의 타오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2024년 한국초리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고요.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을 치밀하게 담아낸 방대한 스케일의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이고요. 이 작가가 대구 MBC에서 30여 년 동안 기자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장강명 작가 있잖아요. 장강명 작가도 기자 출신의 작가이신데, 기자 출신의 그 작가들의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내 있는 작품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소재 자체가 2022년도에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할 때 그 앞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모티프 해가지고 연쇄살인이라는 그런 추리소설을 접목한 작품입니다. 작가가 이제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언뜻언뜻 나오는 그런 말들이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조금 등장하기도 해요. 저는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이분이 그 대구 출신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런 사건들을 보니까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대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하고 봤더니 대구에서 기자 생활 하신 본이었던 거를 알 수가 있었죠. 아주 재미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차별과 혐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사회적인 문제를 조금 이 추리소설에도 조금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괜찮게 봤다. 일본 추리소설과는 좀 결이 다른 우리나라의 그런 추리소설로 잘 봐왔습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는 민음사에서 나왔던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책입니다. 리커버 책이고요. 원래 이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민음사에서 세계문학 전집으로도 있는데 요 사강 시리즈로 해가지고 몇 개가 나왔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보니까 요 리커버 책은 지금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정판으로 나왔던 건지 아무튼 요거 절판이 돼 있는 상태다. 세계문학 전지보다는 요 버전이 조금 더 이쁘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요. 번역가가 김남주님 번역이십니다. 그 프랑스 문학에서 요 김남주님 번역 많이 볼 수 있는데 나름 괜찮은 번역을 쓰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초창기 작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요 작품이 더 유명하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처음 썼던 그 첫 작품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작품이 오히려 더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오히려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한지민 나왔던 조제라는 영화에서도 영화 속 여주인공이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책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가? 아무튼 그 남자 주인공이 헌책방에서 구해다 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한지민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요 책을 이제 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가장 아름다웠던 그런 장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강책을 제가 최근에 조금 읽고 있는데 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도 아주 예전에 읽었던지라 내용만 기억될 뿐이지 또 느낌이 지금 읽으면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주문한 책입니다. 다음 책은요. 열린 책들에서 나온 토머스 볼핀치의 신화집, 신화의 시대, 볼핀치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되어 있는 책입니다. 꽤 두꺼운 책인데요. 요거는 650페이지 정도 된 책입니다. 토머스 볼핀치는 1796년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볼핀치의 대표작
책이라고 하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한 고대 신화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해설한 책이라고 합니다. 서양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북유럽 신화와 게르만 신화, 인도 신화 등 주요 신화들을 집대성했다고 하고요. 볼핀치는 영미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화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일반 독자들이 이 지식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집에 새 지평을 넣은 저서로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집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는 물병자리 출판사에서 나온 지두 크리슈나무르스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어떤 그 서점을 하시는 유튜브에서 영업을 하시는 걸 보고 주문을 했는데요. 요거는 그 서점에서 주력으로 팔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약간 자기계발서라고 보면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이 글귀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 책은 너무 있기 때문에 있는 흔적조차 없다. 너무라는 건 틀린 말이다. 이 책은 그냥 있다. 이것은 책이 아니다.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것이다. 이 책은 읽을 게 아니라 물처럼 마실 일이다. 아니, 우리는 이 책을 숨쉰다. 이 책이 숨심으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슈 나무르스티는 인도의 신비가이자 철학자이며 세계의 스승이라고 한다. 이 책은 하퍼 앤드로 출판사에서 그의 강연을 녹음 기록해서 만든 것이며 텍스트는 1975년 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10,000원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주문을 해본 책입니다. 다음 책은요, 열린 책들에서 나온 포러스터의 고독의 발명이라는 책입니다. 포러스터는 이제 최근에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작품은 아버지에 대한 폴 오스터의 감동적이고 개인적인 명상,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고 품었던 감정, 느낌, 생각들,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해하게 된 가족과 세상에 냉담했던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개정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열린 책들에서 이 포러스터도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포러스터의 전집은 아닐지라도 포러스터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나왔던 작품들이 거의 절판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 포러스터의 나왔던 책을 좀 리커버를 해가지고 이 전집 형식으로 해서 좀 나와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포러스터의 작품들이 조금 읽기도 쉽고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봄날의 책에서 나온 리디아 데이비스 작품집 불안의 변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두꺼운 한 600페이지 가량 되는 작품인데요. 요 불안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봄날의 책에서 나왔던 페르난도 페수아의 불안에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문학동네에서는 이제 불안의 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봄날의 책에서는 이 배수아님 번역으로 해서 요 책이 나온 게 있는데 요 책과 거의 조금 흡사하긴 합니다. 흡사하게 제본이 된 상태인데 약간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이제 나왔잖아요. 약간 불안에 대한 작품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렇게 책 사이즈를 균일하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리즈 형식으로 나와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후에 나오는 책들은 조금 요 책 사이즈로 해가지고 좀 나아졌으면 어떨까.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같이 이제 꽂아 놓으면은 조금 보기가 조금 안 좋기는 합니다. 아무튼 요것도 이제 봄날의 책에서 나온 책이고, 아무튼 요 책은 작품집인데요. 리디아 데이비스는 작가이자 번역가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이런 작품들을 썼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맨부커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프랑스 문학 번역가로 샤르트르와 블랑쇼, 플로베르, 프루스트의 작품들을 영어로 옮긴 분이시라고 합니다. 짧은 글들이 이제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것도 그냥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책은요. 열린 책들에서 나온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고요. 요거는 열린 책들 30주년 기념판으로 해가지고 12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리커버로 해서 나왔던 책입니다. 그리고 2권짜리 책들은 이렇게 한 권으로 합본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왔던 책인데 지금은 절판이 돼가지고 좀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책이고 지금은 이제 중고 서적으로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벽돌책이긴 한데 책이 그 벽돌책 치고는 되게 가볍고요. 제본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보기에도 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권의 책을 조금 보기 힘들다 하시면은 중고책으로 이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금액도 이게 한 권당 10,000원이 안 했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중고 도서에서도 아마 10,000원이 안 하게 아마 구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장미의 이름은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기도 해서 요거는 언젠가는 좀 읽어보리라 생각을 하고 주문한 책입니다. 다음 책은요. 요것도 이제 프랑스와즈 4강 책인데요. 레모 출판사에서 나온 인생은 너무도 느리고 희망은 너무도 난폭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프랑스와즈 4강이 베로니크 캉피용이라는 그런 친구에게 보내는 이 4강의 편지들을 모아놓은 그런 서간집입니다. 이 책이 이제 슬픔이와 안녕을 발표를 하고 그 갓 20살의 프랑스와즈 4강이 이 친구에게 써보낸 편지들을 쓴 거라서 약간 프랑스와즈 4강의 실제의 모습을 이렇게 글로써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도 이런 식으로 진짜 편지지와 이렇게 실제로 썼던 그런 그림이나 그런 사인 같은 것도 그대로 실려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보냈던 편지 봉투도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책은요, 요건 김은 작가의 하얼빈이라는 책이고, 문학동네에서 요번에 이제 리커버가 돼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워낙에 이 하얼빈 책은 유명한 책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하는 책입니다. 김은 작가가 좀 아프고 나서 쓴 책이라 기운이 많이 빠져있는 책인데, 오히려 그 기운이 빠져있는 느낌이 담담하고 훨씬 더, 더 좋게 보였던 그런 책이었어요. 작품은 꼭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다음 책은요, 아카네 출판사에서 나온 버지니아 울프의 밤과 낮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한국연구재단 총서 시리즈의 하나고요. 요 표지는 진짜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사진인데요. 표지의 사진은 버지니아 스티븐과 레너드 울프의 사진이라고 하고요. 1912년 7월 친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해 5월에 약혼을 하고 8월 10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마카네 출판사에서 일리아스도 나왔고 오디세이아도 나오고 좋은 책들이 고전 작품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 아카네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책은 이제 사랑과 결혼,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두 번째 소설 밤과 낮은 독자의 관심에서 비교적 비켜나 있는 작품이라고 하고요. 1919년 발간 당시부터 그것은 전통적인 플롯과 기법을 답습한 태작으로 평가되었고 울프 자신도 그것을 정신병의 회복기에 문체 연습 삼아 쓴 것이라고 변명처럼 회고한 바 있다. 그래서 밤과 낮은 울프의 가장 전통적인 서술과 구성을 지닌 작품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가장 무시되어 온 작품으로 일컬어지곤 한다. 울프의 작품들이
자기 의식 흐름 기법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소설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울프의 작품 중에서는 조금 평가절하받는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책은요, 흥신문화사에서 나온 미우라 아야코의 길은 여기에라는 책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으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상하게 이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책들이 좀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게 다 절판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 이 길은 어디에 이 책도 아마 절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리커버가 돼서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지금 현재는 새 책을 판매하는 거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빙점이라는 책도 조금 책을 구할 수가 있으면은 구해가지고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도서관에서 아마 빌려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빙점이라는 작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보는 걸로 해가지고 중고책으로 보이길래 구매한 책입니다. 다음 책은요,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RHK 코리아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거는 커버가 리커버가 돼서 나온 거고요.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 조금 유명한데 이 작품은 조금 특이하게, 이게 교보문고에서 아마 리커버가 이렇게 나왔나 할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앤디 위어의 사인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검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손때 타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SF 작품 중에서 이 프로젝트 헬멜이 굉장히 추천받고 있어가지고 구매를 해본 책입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는 좀 사이즈가 큰 책인데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칼 세이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입니다. 판형이 되게 큰데요. 요거는 칼라판이라서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이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코스모스가 나오기 이전에 썼던 그런 책입니다. 아마도 이 코스모스의 원형이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모스도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봐가지고 저는 따로 이렇게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과학적인 이야기와 그런 철학적인 내용이 이렇게 잘 곁들여져 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게 글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스모스도 굉장히 재밌게 본 책인데 그분이 썼던 그런 더 초창기의 작품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스모스도 이렇게 칼라본이 있고 보급판이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칼라판으로 보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뭐 보급판에도 이렇게 그림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칼라판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 우주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 흑백으로는 표현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코스모스도 칼라판으로 보시길 추천해 드리는데 요거는 보급판은 없고 그냥 이 책 한 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 책도 조금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소개해드릴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